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 가장 많이 접하고 이용하는 주변 기기가 마우스와 키보드죠. 하지만 기본 기능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PC 이용 시에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마우스와 키보드를 100%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 마우스 때문에 불편하신 경우가 있죠. 요즘은 모니터를 대부분 큰 모니터를 많이 쓰시고 해상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 보면 마우스가 어디 있는지 찾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마우스를 가끔 찾아요. 자, 이럴 때 마우스가 눈에 잘 띄면 더 편리하겠죠. 그 다음 마우스의 속도라든지 마우스의 휠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만 세팅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 훨씬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설정은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곳에서 하게 됩니다. 제어판에서 할 수도 있고요. 설정에서도 할 수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자, 그걸 한 군데 모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새 폴더 누르세요. 그러면 새 폴더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 있는 폴더명을 다음과 같이 바꿔줍니다. 감모드 점 대괄호 그 다음 나오는 알파벳과 숫자가 섞여 있는 이것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본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있으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전체 선택해서 복사 컨트롤 C 하신 다음 폴더에 폴더명을 한번 클릭하시고 또 한번 클릭하신 다음 여기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으세요. 그 다음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아이콘 모양이 바뀌게 되죠. 자, 이게 간 모드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간 모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설정들을 하나로 모아서 설정하기 편리하게 도와주게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탐색기 창과 동일하게 나오게 되죠. 자, 여기 우측에 보시면 모든 설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일일이 여러분들이 찾으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여기서 검색만 해서 바로 이용하시면 돼요. 훨씬 편리하겠죠? 자, 여기서 마우스라고 칩니다. 그러면 바로 마우스 설정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게 되죠. 마우스 단추, 설정 클릭, 포인터 관련 옵션과 포인터 모양 변경, 여러 가지 설정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거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 메뉴들이 창 하나에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자, 아무거나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마우스 속성이 열리게 되고요. 단추, 포인터, 옵션, 휠, 하드웨어 다 나오게 되죠.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이 내용들을 전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단추 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추 구성해 보시게 되면 오른쪽 단추와 왼쪽 단추 기능 바꾸기가 있죠. 마우스가 기본적으로 오른손잡이 기준인데 왼손잡이인 분들도 계시죠. 왼손잡이이실 경우는 단추가 바뀌어야 편리하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오른쪽과 왼쪽 단추 기능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어떤 것을 실행을 할 때 또는 폴더를 열 때 두 번 클릭을 하게 되죠. 이 더블 클릭 속도를 여기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폴더를 하나 열어 두시고요. 속도 조절을 해서 더블 클릭하는 속도를 본인에게 맞춰서 이용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두 번 클릭 속도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속도 조절을 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속도로 지정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클릭 잠금이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폴더를 열었어요. 자, 그러면 폴더를 이동시킬 때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클릭 잠금을 이용하게 되면 마우스를 누르고 있지 않아도 클릭을 해서 손을 띄더라도 이대로 그냥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클릭 잠금 사용에 체크합니다. 자, 그 다음 적용 버튼을 눌러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움직이고자 하는 창의 상단 부분에 클릭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마우스에 손을 띄신 다음에 마우스만 움직이셔도 그대로 마우스를 따라서 창이 움직이게 되죠. 이것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이런 창들을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용하시면 마우스를 꼭 누르고 있지 않아도 간단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창을 여기에 놓을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 좌측 버튼 한 번만 더 클릭을 해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는 따라서 움직이지가 않죠. 자, 이제 클릭해서 들고 움직이셔야 돼요. 자, 다시 마우스에 손을 띄면 또 따라서 움직이죠. 또 한 번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우스를 꼭 누르고 있지 않아도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브라우저 창도 마찬가지고요. 윈도우에서 열리는 모든 창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 본인에게 맞으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포인터가 있죠. 자, 포인터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요. 이거는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다른 포인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이 포인터 부분에서는 이용하지 마시고요. 다른 곳에서 이용하세요. 자,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포인터 옵션 들어갑니다. 자, 지금 포인터 속도죠. 자, 마우스를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포인터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자, 이때 속도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속도도 본인에게 맞는 속도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기본값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 본인에게 맞는 속도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느림으로 하게 되면 똑같은 거리를 포인터가 움직이더라도 마우스가 더 많이 움직여야 되고요. 빠름으로 놓게 되면 똑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도 마우스를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이동이 되겠죠. 자, 그런데 너무 빠르게 두시면 여기 있는 폴더를 잡을 때 조금만 움직여도 가버리기 때문에 지나쳐 버리는 수가 있죠. 이런 거는 본인에게 맞는 걸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용하실 때 항상 포인터 정확도 향상은 체크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국 표시라고 있죠. 자,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고 적용을 해주시면 포인터가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포인터에 따라서 뒤에 잔상이 남게 되죠. 자, 이것도 이용을 한번 해보시고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짧게와 길게 두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은 보통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설명해야 한다거나 또는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하실 때 이용하시면 좀 더 주목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체크 해제하고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면 컨트롤 키를 눌러서 포인터 위치 표시죠. 내가 포인터가 어디 있는지 헷갈릴 경우에는 여기에 체크를 하게 되면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위치를 잘 모를 때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모르실 때 누르시면 금방 포인터 위치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뭔가 설명을 할 때 강조할 때 많이 이용하게 되죠.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휠이 있죠. 자, 이 휠은 마우스에 있는 휠을 돌렸을 때 한 번에 스크롤할 양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 창을 열었는데요. 자, 이때 휠을 한 번 돌리면 스크롤할 양이죠. 자, 한 번에 스크롤할 줄을 지금 3줄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스크롤을 한 번 돌리게 되면 3줄씩 위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이것은 자, 이 줄수는 여기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줄수를 줄 수도 있고요. 좀 더 적게 줄 수도 있겠죠. 자, 이것도 이용하시면서 본인에게 맞게끔 이용하시면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한 번에 한 화면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크롤을 한 번만 돌려주셔도 페이지가 한 페이지씩 넘어가게 되죠. 지금 이 페이지가 스크롤 휠을 한 번 돌리면 완전히 위로 넘어가고 그 다음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저는 화면이 넘어가는 게 불편해서 줄로 넘기게 되는데 여러분은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닫아주고요. 자, 그 다음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접근성 센터라고 있죠.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마우스 작동 방법 변경이라고 있어요. 여길 더블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자, 그러면 다른 창이 또 나오죠. 자, 여기서 마우스 포인터의 색과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흰색 보통 사이즈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을 흰색 대형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 적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마우스 크기가 더 커져요. 그 다음 초대형을 눌러주고요. 다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커지죠.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도 바꿀 수 있죠. 이렇게 검정색이 되어 있죠. 자, 이 경우에도 검정 대형, 검정 초대형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나오면 보기가 훨씬 쉽겠죠. 자, 반전일 경우에는 마우스가 다른 곳에 얹혔을 때 색이 반전이 돼요. 자, 반전 초대형 해볼게요. 이렇게 얹게 되면 글씨가 마우스 안쪽으로 비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가리지 않고 반전돼서 보이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 키 켜기라고 있죠. 자, 이것은 키보드에 있는 숫자 패드를 이용을 해서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키보드 숫자 패드에 있는 4와 6, 2와 8을 이용을 해서 마우스 커서를 움직일 수 있어요. 자, 마우스 키 켜기 합니다. 그 다음 적용할게요. 자, 그 다음 움직여 볼게요. 4를 누르면 마우스가 왼쪽으로 가죠. 자, 그 다음 6을 누르면 마우스가 오른쪽으로 가고요. 자, 그 다음 8을 누르면 마우스가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 2를 누르면 마우스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자, 혹시나 마우스가 고장나서 잘 안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당황하지 않고 바로 조치할 수 있겠죠. 파일을 저장을 한다든지 간단한 조치로 새로운 마우스를 구할 때까지 작업을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 쉽게 관리하기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마우스로 가리키면 창이 활성화되게 바꿀 수 있어요. 여기를 체크를 해주고요. 그 다음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로 창을 그냥 가리키기만 해도 그 창이 활성화돼요. 올려볼게요. 이 창이 활성화됐죠? 자, 마우스 버튼을 전혀 누르지 않았습니다. 마우스만 이렇게 얹어주게 되면 해당 창이 활성화가 돼요. 일일이 가서 클릭하고 할 필요 없죠. 그냥 마우스를 얹어 놓기만 하면 바로 활성화되니까 이용하실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것도 꼭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윈도우 11에만 있는 기능인데요. 자,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좌측에 블루투스 및 장치라고 나오게 되죠.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마우스라고 있죠. 마우스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본 마우스 단추 아까 봤던 거하고 동일한 게 있고요. 마우스 포인터 속도도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마우스 휠을 돌려서 스크롤도 동일하고요. 한 번에 스크롤할 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동일한데요. 여기는 감 모드에서 봤던 것과는 다른 게 또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비활성 창 위에 커서를 올릴 때 스크롤이죠. 좀 전에 본 것은 마우스를 얹기만 해도 해당 창이 활성화되는 거였죠. 자, 이번에는 그 방법을 쓰지 않아도 비활성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얹은 상태에서 스크롤 휠을 돌리면 해당 창이 활성화되지 않아도 스크롤이 먹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스크롤을 돌리면 여기가 적용되고요. 그 다음 비활성 창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죠. 이거는 반드시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아까 같이 활성창으로 바꾸는 걸 쓰지 않더라도 이거는 꼭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마우스 포인터라고 있죠. 자, 여기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나오는데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이 더 있습니다. 자, 크기라고 있죠. 크기를 아까 같이 세 종류뿐만이 아니고요. 더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크게도 만들 수 있고요. 좀 더 줄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크기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이때 내가 원하는 컬러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컬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용하면 정말 편리해요. 그 다음은 터치 표식이죠. 자, 이 경우에는 터치 화면일 때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마우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윈도우 11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관련 설정에 더 많은 마우스 설정 누르시면 좀 전에 우리가 마우스 속성에서 조절했던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이 여기에 나오죠. 이거는 동일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마우스 설정 부분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마우스 설정을 좀 더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키보드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키보드는 단축키만 몇 가지만 잘 알고 계셔도 지금까지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피 페이스트 자르기 기능이죠. 예를 들어서 이 텍스트 부분에 이 부분을 복사할 겁니다. 그러면 클릭 드래그해서 키보드에 컨트롤 C 복사합니다. 그 다음 원하는 곳에 컨트롤 V로 붙여주겠죠. 카피와 붙이기입니다. 자, 그 다음 자르기가 있죠. 자, 이 부분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컨트롤 X로 잘라주죠. 자, 그 다음 원하는 곳에 다시 컨트롤 V로 붙여줄 수 있겠죠. 카피, 페이스트, 자르기 기능입니다. 이것은 텍스트뿐만이 아니고요. 파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걸 복사할 거예요. 컨트롤 C 합니다. 그 다음 이 폴더 안에 컨트롤 V로 붙여넣어 볼게요. 컨트롤 V 합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죠. 자, 이번엔 이걸 잘라서 바깥으로 넣어 볼까요? 자, 이 부분 휴지통에 버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들어서 움직이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죠. 키보드에 딜리트 눌러주시면 바로 버려지게 되죠. 자, 그 다음 이 파일을 잘라서 바탕화면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선택하신 다음 컨트롤 X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흐려졌죠. 자, 이 상태에서 바탕화면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V로 붙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붙게 되고요. 안에 있던 파일은 없어지죠. 이게 카피 페이스트 자르기입니다. 다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명령 취소 부분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나도 모르게 딜리트로 지웠습니다. 다시 복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컨트롤 Z 하시면 바로 복구가 되죠. 지금 말씀드린 이 명령들은 모든 프로그램 세계 어디를 가든 공용으로 통용되는 기능들이에요. 한번 익혀두시면 평생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선택이죠. 선택할 때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쭉 선택을 하시는데 한꺼번에 다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컨트롤 A 누르시면 전부 선택이 됩니다. 이것은 이런 텍스트뿐만이 아니고 파일에도 그대로 이용되겠죠. 바탕화면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A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전부 선택되죠. 자, 예를 들어서 폴더 안에 파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파일을 한꺼번에 다른 곳에 복사해야 된다 할 때도 일일이 이렇게 선택하지 마시고 컨트롤 A 해주시면 다 선택이 되죠. 그걸 그대로 들고 원하는 폴더로 움직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택을 할 때 이 파일과 이 파일만 복사해야 돼요. 그럴 때는 원하는 파일 선택하고 키보드에 컨트롤 누릅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파일만 선택을 하시면 정확하게 필요한 파일만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쉬프트도 다중 선택인데 쉬프트의 경우에는 쉬프트를 누르고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 사이에 있는 중간이 전부 선택이 되는 거죠. 컨트롤과 쉬프트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컨트롤은 원하는 파일들만 선택할 수 있고요. 쉬프트는 클릭하고 쉬프트 누르고 클릭하면 그 사이에는 파일들이 다 선택되죠. 자, 근데 이렇게 선택을 했더니 필요 없는 파일이 있네요. 이거와 이거는 빼고 싶어요. 이럴 때는 컨트롤 누르고 빼고 싶은 파일만 클릭해 주시면 해당 파일만 빠지게 되겠죠. 자, 간단하죠? 자, 그 다음은 텍스트 같은 거 쓰실 때 많이 도움이 되는 기능인데요. 문장에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자, 커서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여기 깜빡이죠? 자, 이때 키보드에서 컨트롤을 누르고요. 화살표를 누릅니다. 그러면 어때요? 단어별로 이동이 되죠? 자, 그 다음 화살표를 반대로 누르면 또 앞쪽 단어로 이동이 되겠죠? 자, 이렇게 단어 간에 이동을 할 때는 컨트롤을 누르고 화살표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컨트롤을 누르고 상하 화살표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단락별로 이동이 돼요. 자, 커서를 여기 뒀죠? 자, 그 다음 컨트롤 누르고 아래 화살표 누릅니다. 단락별로 이동이 되죠. 예, 이런 식으로 단락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어 지울 때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단어가 통째로 지워져요. 그렇죠? 그 다음 컨트롤 누르고 또 백스페이스로 지우면 또 단어가 지워지게 되죠. 자, 그냥 백스페이스로 누르면 한 글자씩 지워지지만 자,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지우면 단어를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백스페이스가 아니고요. 딜리트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뒤쪽 단어가 지워지게 되겠죠. 그렇죠? 백스페이스는 앞쪽 단어가 지워지게 되고요. 딜리트는 뒤쪽 단어가 지워지죠.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인터넷 검색을 하실 때 웹브라우저에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거나 할 때는 이렇게 스크롤 휠을 움직이시거나 또는 우측에 있는 스크롤 바를 움직이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바로 간단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키보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그 다음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쉬프트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위쪽으로 넘어가고요. 스페이스 누르면 다시 밑으로 내려오죠. 자, 인터넷 검색할 때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에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스페이스와 쉬프트 스페이스. 그 다음 인터넷 이용하시다 보면 탭을 하나만 닫아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마우스로 X 누르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컨트롤
W 누르시면 탭을 닫을 수 있습니다. 컨트롤 W. 자, 이것은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Alt F4가 있습니다. Alt F4는 아예 창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탭들을 닫는 게 아니고 이 창 전체를 닫아버리는 거죠. 자, Alt F4 누릅니다. 그러면 아예 창이 닫혀버리죠. 이렇게 한꺼번에 닫으실 때는 Alt F4를 이용하세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이 또 잊지 말아야 될 단축키는 Ctrl S예요. 저장하는 거죠. 자, 이 Ctrl S는 모든 프로그램에 동일하게 이용이 됩니다. 하나만 외워두시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컴퓨터는 갑자기 다운이 될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이 갑자기 종료가 될 수도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저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1시간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프로그램이 이상 종료가 돼버리면 지금까지 작업했던 것을 모두 날리는 수가 생기죠. 자, 굉장히 심각하겠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단축키는 꼭 외워두셨다가 틈틈이 이용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Ctrl S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이에요. 바로 어디에 저장할지 물어보죠. 자, 바탕화면에 저장해 볼게요. 자, 그 다음 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작업들을 하다가 파일에서 저장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Ctrl S 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저장이 되죠. 자, 이렇게 작업하실 때 절대 잊지 마시고 중간중간 Ctrl S 누르는 거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터치 키보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이용하시다 보면 키보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키보드가 없는 경우가 있죠.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자, 그럴 때 굉장히 난감하죠. 자, 그때 터치 키보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단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작업 표시줄 설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터치 키보드라고 있죠. 자, 연결된 키보드가 없을 텐데요. 여기서 항상으로 바꿔 놓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안 보이던 키보드 모양이 하나 나오죠. 자, 이게 터치 키보드예요.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터치 키보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터치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입력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겠죠. 자, 이렇게 쓰려면 좀 불편하죠. 하지만 키보드가 없을 경우에는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터치 키보드를 이용을 했을 때는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을 이용해서 입력이 가능하죠. 컴퓨터에 마이크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마이크를 이용해서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터치 키보드 사용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간단하게 텍스트로 입력할 수 있죠. 키보드가 없는 경우나 또는 일일이 타이핑하기가 귀찮은 경우에는 이렇게 터치 키보드나 음성 입력으로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급하게 이용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물론 이 음성 입력은 마이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컴퓨터에 마이크를 연결을 하셔야 돼요. 마이크는 비싼 거 사실 필요 없이 다이소 같은 데나 마트 같은 데서 3,000원이나 5,000원짜리 핀 마이크만 사시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 작업 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 방법들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누구나 간단하게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